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윤 의원입니다. 그 19페이지 보면은 시간제 보육 운영 사업이 한 개소 사업이 1억 4천만 원, 두 개소 사업이 2억 원으로 변경됐네요. 이유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2억으로 변경이 됩니까? 예, 그러면 네. 그래 된기라요. 그러면 청약된 금액의 재원 조달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로 해. 예,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면은 다문화 그 지역사회의 주류가 되는 시책 추진 사업 내용이 모두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신규도 있고, 기존에 해오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게 MMO에서 그런데 예산 편성 원안가 네. 수정안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23페이지 온가족 한마당에서도 다문화 페스티벌 군비 부담분이 기존 예산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감액된 것도 하고 그다음 또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서 도비 3천만 원이 정액된 거 하고 온가족 한마당 사업비 6천만 원에 대해서도 편성 안가 원안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여기에 그 1개월 만에 사업명과 사업비가 모두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몰라도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제가 말했던 거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더 지자시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지자시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그 질의라기보다는 가장 12쪽에 우리 그 호국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100% 다 됐죠? 아니요, 아직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남았습니까? 이건 이제 호국공원이지만 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벤치하고 아직 그 그래 하려고 하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그 사업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그 조경 사업에 있어서 네. 그 지금 하동 평통 평통? 예. 예. 평토 간양하고 화동에 자매 관련돼 있는 자매 관련돼 있다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그 하동에다가 네. 그 한반도 모양의 네. 그 나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나무를 준다 하는데 우리 호국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만들어 놓은데 예,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한반도 모양으로 그 조경을 하고 거기에다 빛을 해놔 놓으면 우리 그 길에서 그 저기 하동으로 들어온 입구에서 봤을 때 엄청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게 산림이 나무가 돼서 산림과에 문의했더니 산림과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호국공원이 제일 적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하고 언어를 한번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어르신들 그 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이제 다 그 뭐 30년 이상 된 그 회관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마을회관을 이제 새로 이제 그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군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마을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한 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 아니 종합적으로 말고 한 마을에 이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그 하나 신축을 한다. 그러면 군 예산을 그 마을에 얼마를 주냐고 1억입니까? 1억 5천입니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입니까? 그래도 이제 그 자재비가 많이 올라오니까 5천만 원 더 이제 계산됐네요. 근데 1억 5천 가지고는 사실 마을에서 그 경로당을 짓거나 마을 회관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을에도 돈이 있느냐?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그 군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리라 생각합니다. 다 지금 이제 새로 그 노후돼서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지만 신축보다는 원래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데가 더 많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해년 해마다 새로 신축해야 될 텐데 마을에서 신축을 해야 되나 돈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1억 5천 준대 가지고 못 지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송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추가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그 가족정책 과장님께서는 김민년 의원님이 요구하신 다문화가 지역사회의 주류가 되는 시책 추진 관련 사업, 온가족 한마당 사업,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각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및 변경 내역을 2023년 2월 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기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재정관리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 가져주시는 강희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관리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액 110% 달성입니다. 세수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세수 분석으로 정확한 세입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누락 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으로 지방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2023년 지방세 및 세수입 세입 목표액을 전년 대비 12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874억 9,100만 원을 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기 수십원 세목의 정확한 부과 및 납기 내 징수 강화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가산세 부담 등의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 등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매월 사망자 과세대장을 발췌하여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은 소관과에서 각종 인허가시 민원인에게 발송한 공문을 발췌하여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사진에 통보하여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제로화함은 물론 소통 세무 서비스를 추진하여 민원인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언택트 시대 스마트한 납부 제도 확대입니다. 언택트 시대 모바일 납부 편의 제공과 비대면 납부 제도 활성화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고지서 발송이 필요 없는 간편 결제 앱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간편 결제사 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및 열람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공과 종이고지서 미발송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높여 납세자가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세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업체의 어려움 해소 방안 강구 대책으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광급자재 및 물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취약 영세기업의 진입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경쟁이편에 따른 외부업체 낙찰 시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 및 지역민 일자리와 관내 장비 사용을 독려토록 사업부서와 협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 회계 업무 공무원 역량 강화방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인사 이동으로 인한 회계 업무 전문성 부족 및 업무 부담에 따른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0월 게시판 재정정보 업무마당에 회계 업무 처리 요령을 게시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 직원 대상 실무 적용 가능한 견본과 집행 완료된 회계서류 샘플 등을 제공하고 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는 지방계약법,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최신 자료를 제공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회계공무원 직무교육도 실시하여 회계 업무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2023년 하동군 보양사랑 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해당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연간 총액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식 공개를 받고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 공개를 받으면서 기부 금액의 30%를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산품인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답례품 선정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전년도 말 지역 특산품목 39개를 선정하여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받은 기금은 주민복리정진을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 육성, 주민 문화예술 복원 등의 정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며 사업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군은 기금 조성 목표액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현재 112건에 1,843만 6천 원을 기부받아 세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중 특이사항으로 진주시 거주민 2분께서 각각 300만 원씩, 그리고 남해 항우의 회원 11명이 120만 원, 경기도 거주민께서 100만 원의 고액 기부를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기금 조성 30억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홍보라 판단하여 홍보 방법에 따른 법적 제약사항이 많지만 사용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강력한 체납 징수로 체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액 및 목표입니다. 체납액은 지방세 16억 7,700만원, 세수입 20억 1,800만원, 총 36억 9,500만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지방세 6억 7천만원, 세수입 6억 500만원, 총 12억 7,500만원입니다. 목표 징수율은 34.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총력을 다하여 세원 확보 및 납세 의식 공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보고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시점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며 1기분 7월 부과 대상은 모든 건축물과 주택 과세분 중 20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하고 2기분은 9월에 모든 토지세와 주택 과세분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가 됩니다. 과세 대상은 총 71,580건으로 주택 및 건축물 등 22,840건, 토지 48,74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가설 무허가 건축물 존치 여부를 조사하여 탈루세원 등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조조정을 통한 공유예산 관리입니다. 민생 8기 시작과 함께 우리군 소유 공공건축물 535개소 전체 실체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활용도가 낮은 행정재산은 활용 가능한 청년, 예술인, 기농, 기촌인 등이 활용 또는 청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추진사항으로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건물은 악양면 축지리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선과장 및 교육장 외 9개소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선과장 및 교육장, 금남 풋살장, 도인촌 한옥체험시설은 감정평가 의뢰하여 평가 중이며 가동청소년 수련원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 하동 우남 어린이집, 구 양보 복지목욕탕, 북천에 있는 구 예비군 중대본부는 철거 후 매각을 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안면의 구 된장공장은 진입로 사유지 문제를 해결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협의 중이며 구 청학정 숙소는 매각을 위한 입찰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용도 변경 후 활용 재산으로는 10개소의 건물로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서 간 업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와 잘 협의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진교면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 59억 원으로 진교면 진교리 480-1번지 외 한 필지상의 대지 면적 5,723제곱미터, 건축 면적 670제곱미터, 연면적 1,245제곱미터인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2022년 7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 추진 중에 있었으나 하동업과 진교면에 대하여 미래 압축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 후 설계 용역을 재개할 목적으로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진교면 청사 신축 설계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2023년 군정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명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세 최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부분에 거기 보면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압류 예금 추심으로 8억 6,800만원 결손 해제 및 충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대송산업단지 개발 예금 추심 8억 6,800만원 결손 해제는 우리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에 따른 추심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예산이?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부분 아니, 과장님, 이게 예, 지금 제가 예산서를 지금 들고 있는데 예, 예.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지금 와 있어서 그래요. 23년도 본 예산에 그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죠. 그 저희들 이제 체납 앞에 관연도에 쭉 해왔던 체납 부분을 징수한 그런 부분. 아니, 과장님, 이 예산 심의할 때 체납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다가 이렇게 질의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체납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만 있었고, 이게 그러면 언제쯤 징수된 거냐고요? 지금 그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할 때는 그때 질문이 없었었고 저희 전체적으로 요 부분 이제 추심해서 이런 부분 징수한 부분 요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이제 날짜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 부서에서 한 제외 수입이다 보니까 체납 징수를 할 때 이를 하는 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예, 예. 본의원이 이렇게 그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체납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징수 예상액 뭐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그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불쑥 이렇게 나오니까 그 좀 이상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 예산이 23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서 총괄 예산이 올라야 되는데 중기 재정 계획에는 그런 게 안 돼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또 불쑥 올라와서 국비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많이 하니까 지방세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 지방세 많이 받았다고 실적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이게 과장님 그냥 가볍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23년도 업무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는 것인데 감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앞에 것들하고 지금 올라오는 것들하고 보면 너무 대칭되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보면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계약 제도를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쭉 이렇게 몇 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예, 예. 당부드렸던 얘기입니다. 당부드렸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부서가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러 올 때 뭐 우리는 어떤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하동구 내 하도급을 좀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이래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전년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올 초에 예산 저희들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었고, 올 초에 지금 공문을 2번이나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부서에 계속 동의를 하고, 저희도 그, 시행품이 될 때 협조할 때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도 하고. 과장님, 근데 보면, 그럴 겁니다. 어디 뭐, 우리가 경남으로 했다든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돼서 들어오면 과장님 쪽에 계시는 그 계약부서에서 뭐 예를 들면 경리계장님이 이런 걸 하동업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할 겁니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럽니다. 근데 하동에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그걸 이렇게 해줘야 이게 내수 진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동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왜? 경리계장님이나 재정관리과장님이 그 업체로 하여금 이거 좀 하도급 하십시오라고 하면 잘못 비춰지면 이거 우리한테 억압하네? 뭐 이런 걸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제시를 하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내수 진작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게. 하고 있는데. 참 잘 안 되는 게, 이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오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또 사업부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저희들도 가볍게 좀 영향 줄 것 같으면,
신경 안 할 것 같으면 관내업체에 좀 이렇게 하도급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잘 이제 과장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하동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아마 악양 제방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예. 제일 큰 공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백억 되는 거니까요. 그게 지방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는 없을 걸로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지방업체는 뭐 하냐고. 거기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큰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특정인 뭐 특허가 걸리다든지 뭐 이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 굴착기를 이용한다든지 덤프트럭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방공사하는데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참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동의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좀 그게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돼서 내수 경기가 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방금 그 과장님 답변 도중에도 뭐 그렇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 안 하는 부분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면 지방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이 계약할 때 좀 심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용도 변경 후에 활용재산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악양에 있는 평사들의 문학교류센터 및 보관창고는 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용도 변경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직 위탁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용도 변경으로 활용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용도 폐지를 11월 달에 받았어. 용도 폐지된 재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있는 것들, 뭐, 지리산 역사관이란다든지, 그 다음에 조영남 갤러리, 화개장터 장옥, 장옥은 놔두고 옥화주막이니 구하계면 사무소는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쪽 지역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우리 매각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마 제일 우선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 단편적으로 구하계면 사무소가 1년 한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로 아마 그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같는데요. 엑스포 조직위가 살고 있다가 이제 나오면 또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뭘 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서 면민들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뭐 면회 한번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장터와 전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외부 교수님들은 이렇게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거기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그냥 저번에 같이 한 번 더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는 것보다는 그 지역민들한테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다가 어떤 걸 해달라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봐 보시죠. 하듯이 한 번 더 뭐 기회가 된다 하면 또 예.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게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병사들에 관련해서는 병사들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하고 있고 저희들 정하자는 창고 그 부분을 매각하는데 그 부분 제가 잠시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 지금 답변 잘 못하고 있구나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 의원입니다.
그 우리 동료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덧붙여서 12페이지에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계약제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산림가에 그 재선충 작업하는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 지금 우리 관내 산림 그 업체가 14개 업체인가 지금 우리 군에 등록이 돼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재선충 작업이 3월 말까지 재선충 작업이 끝을 내야 되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보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이리 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방침이 보니까 전체 입찰을 다 붙였대요. 입찰을 붙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내에서 이 등록을 해가 세금을 내고 이런 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한 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 이제 입찰을 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이제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태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3월 말까지는 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옮겨오더라고요. 그래 4개 업체인가 옮겨왔던데 그 사람들 입찰을 보니까 지금 4개인가 입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내 업체들을 보호를 해주고 도와줘야 될 이런 상황에서 입찰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관외에서 입찰을 다 가져가고 이러면 그럼 우리 관내 이 법인들은 이 산림조합 법인들은 어떻게 이 살림을 살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관내 업체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런 그래 이 답변을 가장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쉬운 애가 그런 애가 지금 있습니다. 바로 1월달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법인들 산림법인들 가와 가동군에 세금 내가면서 그 인부들 월급 주고 그래야 하동에 살지 인구이입 정책 써보면 합니까? 그 사람들 이제 여기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다른 데로 가야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 정도 이쪽으로 지역 옮겨가지고 입찰 보기 위해서 옮겨와가지고 입찰 보고 떨어지면 다시 또 사업체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1년 동안 대거 해놔놓고 법인체 등록 해놔놓고 사업한 게 하려고 해놨는데 관내 업체 입찰 안 하고 관외에도 싹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럼 관내 업체 입찰할 수 있던 조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 그건 또 없고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올 것 같아요. 사업 아까 지금 본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이걸 계속적으로 입찰을 하면은 저라도 다른 군에 있다가 하동군에 3월 말까지 재선충 작업 입찰을 하더라 뭐 20건이 나왔다 싹 다 이쪽으로 등록해가지고 입찰 봅니다. 그럼 우리 관내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말이 안 맞던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잔소리를 안 하고 싶어도 연초에 이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뭐 보고만 이렇게 하고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물론 뭐 어떤 뭐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시겠지 우리 군수님도.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살아야 됩니다. 지역업체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고 그리고 뭐 지역에서 와서 대거를 해가고 지역에 살고 싶지 이런 거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역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인구영입 정책 예산 써보면 합니까? 뭐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오히려 더 역행을 하고 있는데 역행이라고 보기는 좀 왜냐하면 저희들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도가 기존에 그런 제도들이 그러면 그래 제도들이 그 사람들이 하동에 와서 그래도 뭘 일을 하려고 또 법인세라든지 세 내고 인부들이 와갖고 일을 하고 하동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인구 유입 정책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구 유입 정책 돈을 안 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 수 없게끔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입지가. 그럼 왜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굳이 간례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 할 때 이제 저희들 산림조합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 사업 부서하고 그 부분 지금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이미 그 우리 산림 업계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상의해서 어떻게 나올 수 하면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 방법을 한 번 더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고 하동구로 등록 입찰 본다는데 누가 말릴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구리하다 그 보니까 길을 열어줬는데 길을 열어주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3월달 2월달부터 3월달 하동군에 등록해가지고 입찰 보고 떨어지면 싹 다 자기도 가져가면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예, 예. 우리도 뭐 보고 뭐 이야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 이 지역 업체들 진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한번 어떤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고 한 번 더 국민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 좀 생각을 다시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상 질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영섭 의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9페이지를 보면은 그 2023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목표액을 보면 세입 목표액의 110% 달성 계획으로 세외 수입 5억 원 징수를 목표액으로 숨은 재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를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을 통해 세입 수입을 늘리겠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인 110% 달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매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건데 온전한 세외 수입의 정대가 맞는 건지 그게 의문입니다. 저희들 공유자산도 뭐 이제 세외 수입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 이제 누락세원 발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면을 하면서 감면 그 잘못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재원을 그렇게 발굴을 해서 금액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아까 그럼 매각으로 고정자산을 현금화해서 고정비율을 낮춘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군 재정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돈 얼마라도 저희들은 당시 이제 그 우리 민선 발행 시작되면서 공유자산 이 부분을 전수조사한 것도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다시 새로운 토지를 사기도 하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기존 방치되어 있는 재산은 팔고 또 새로 사고 이렇게 하고자 저희들이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7페이지 보면은 그 된장공장 매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걸 당초 예산에는 진입률을 매입에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입했습니까? 매입을 하려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매입이 안 되면은 나중에 5천만 원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 방법인데 그 밑에 부지를 저희들 사가지고 옆 진입로를 만들까 아니면 그분하고 좀 더 뭐 다른 또 협상을 좀 해가지고 그 자기 길을 갖다 옆에 해준다든지 그런 다각적으로 좀 활용을 해볼까 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기회를 내준다든지 하면은 5천만 원 이상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 공장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리 길지가 않더라고요. 길지가 않아요. 그런 짧아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예. 또 주민도 크게 손해를 안 보고 저희들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방법을 강구해갖고 고민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유성 의원입니다. 검거 현황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1검거가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하동 군지부, 2검거가 기금을 관리하시는 경남은행. 예. 경남은행이 2008년도 이후에 아마 뭐 10여 명의 그런 직원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매년 우리 그 군을 위해서 기탁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총 우리가 금고가 2,360억 정도인데 경남은행의 기금이 지금 예탁되는 것이 146억이네요. 예. 혹시 뭐 조금 정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까지 이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기금만 그 경남은행에서 관리했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특별 회계 한 개를 저번에 또 농협에서 뭐 서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적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뭐 방법이 있다 하면 뭐 한번 잘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협약이 돼가지고 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일반 회계 금액이 진짜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에서
그 경남은행이 좀 작은데 그 부분은 농협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경남은행에서도 계속 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도 뭐 그 황재원 지점장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예탁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경남은행이 하등해서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뭐 잠시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 정도라도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라도 회의가 된다 그러면은 좀 올려가지고 이런 말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예,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이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 14쪽. 그 우리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이제 각 언론이나 그 매스컴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역 고향사랑 기부제 해가지고 어젠가는 이제 가수 김용림 씨가 예, 예. 고향사랑 기부제 해가지고 또 나오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거에 어떤 자부심도 많이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그 과장님께서 기금 사업에 보면은, 그 대상이 그 주민복리를 경연할 수 있는 사업인데, 취약계층, 이리 여러 가지 해놨거든요. 그럼 이 30억을 그 1년에 그 단위대로 그 나오는 대로 돈을 쓰실 겁니까? 아니면 5년 단위로 30억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전망보다는 좀 세계적인 경제가 좀 어둡다고 보는데 갈수록 예산은 더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크게 늘려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년에 걸쳐서 30억 목표를 해놨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금액이 작다. 더 작으니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 방안을 찾아서 하라고 제가 또 지금 수긍도 좀 받고 했었는데, 기금 사용, 기금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뭐 정동원이나 다현이나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홍보 방법이 이렇게 동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동원이 사진을 찍으면 제가 하동군에 기부했어요. 이렇게.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이 영상이나 우리 향후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사진해서 우리 하동군에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홍보 전략을 그래 하고 있고, 이제 기부금, 기금 사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했었는데,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아직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성이 되면 중립복리사업이나 그 사업의 용도는 명시되어 있지만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써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아직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활성이 되었는데 이게 잘못 쓰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생하고 했더라고요. 우리 하동은 기부를 받은 것만큼 사용을 정확하게 좀 잘해줄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은 얼마부터가 돼 있습니까? 액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500만 원까지 가는 500만 원까지고. 그 만 원에서부터 그거는 시작은 상관없고. 500, 총 500만 원까지 자기 주소가 되어 있지 않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만 원 내든 100만 내든 500만 내든 정말 고향에 내가 기부를 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동에 있는 국민들은 고향을 위해서 돈을 내주신 분들한테 자랑스럽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이 내셨는지 이게
혹시나 우리 군 홈페이지나 이거 일일이 알릴 수는 없고 그 명단을 좀 올려주면 우리가 또 보고 어떤 분이 해줬구나, 내 친구가 내 모르게 해줬구나 이러면서 또 고마움을 표할 수 있도록 혹시 그 명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뭐 개인정보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좀 저희들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제 군수님 사문으로 감사 인사장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 이제 군수님이야 당연히 보고 사안을 보내겠죠. 근데 우리 하동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동을 위해서 일해 해주신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동에 일해 했더니 내 이름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또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우리 하동 197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도시건축가에서 이제 가족정책과로 옮기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걸, 지금 197 공간으로 사무실을 옮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3층까지인데 2층에 합니까? 2층, 3층 다 씁니까? 그 부분은 저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협의를 할 때, 정책과에서 그리 하자고 했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문제가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가 되면, 완료되면, 그 옮기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문제점이라는 건 어떤 문제점이신가요? 이제 같이 오는 대로 이동을 하는 데 따른 지금 이동하는 우리 단체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했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가 197 공간을 저번에 우리가 보고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빨리 옮기 안 되나 빨리 하고 다른 또 사무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 하자 이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진행하다가 조금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 가장 혹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 문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하동읍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197 공간 아니면은 신읍 2층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유독 197 공간에 회의실이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만일에 사무실을 한다면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민원까만 하고 하겠습니다. 아직 1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강웅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 유광훈입니다. 김해년 새해에도 민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강희승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들께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 방향에서 5페이지 주요 성과까지는 유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야간 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 발급이라든지 인감증명서 등을 사전에 예약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온라인 하동 기록관 신설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하동 기록관을 신설해서
우리 군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주요 시청각 기록물을 게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군 자료관에는 22만여 건의 시청각 자료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제별로 사진 선별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온택트 지적청량 성과검사 운영입니다. 본건은 현행 지적청량 성과 방식을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제 추진입니다. 본건은 조정금에 의한 경계 조정 및 이의신청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행 조정금 제도는 경계 확정 후에 조정금을 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금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경계 조정 재요청이라든지 조정금 이의신청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 지적 재조사 지구 내에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추정 감정 평가액을 사전에 안내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노후 주소정보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 안내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이 33,653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탈색이 되어 잘 보이지 않는 곳, 훼손되어 떨어져 나간 곳 등 2,700여 개를 상반기 내에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성과 도로명 주소 검색 편의 제공 및 정보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스피드 행복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처리기간이 4일 이상인 법정 민원에 한해 처리기간을 70% 단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군민들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록물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건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청각 기록물 자료관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서 22년부터 내년까지 시스템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차 RMS 장비를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시청각 기록물 자료관의 시스템과 2차 RMS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영형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지적도와 연속 지적도의 지적선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단계로서 북천, 정암, 옥종면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적연구기록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생성되는 청량 결과도와 토지 이동 계리서 등을 그 다음 연도에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생성 자료 8,140매와 폐쇄 지적도 612매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내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되어 있는 103개 지구에 대해서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 개 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2개년에 걸쳐 진행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악양 입석지구 등 6개 지구의 사업 마무리와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악양 대촌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청량과 경계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 표준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내 지적기준점의 위치 기준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것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했던 동경 척지계에서 지역적 오차가 없는 세계 표준의 척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간내 수치지역 50개 지구에 대해서 좌표를 변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지하시설물과 같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한 군데 모으는 작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하는데 금년도에는 공간정보 플랫폼 서버 도입과 기본도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시각적, 입체적 정책 결정을 지원하게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가지정번호 표기현황 일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로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국내에는 국가지정번호가 673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훼손, 망실된 국가지정번호 200여 건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과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군청을 비롯해서 11곳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행천, 양보, 청안면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용지 지목 변경 및 합병입니다. 과거 5년간 공공용지 개발 사업을 완료한 필지 중에서 지적 공부가 미정리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행정 공신력 격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우리가 군수공약 사업은 한 건으로 365 군민고충 해결센터 운영입니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간 전문 인력을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해서 국민의 근육보호와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례 제정 절차를 마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6페이지 그 사전 예약제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연중에 운영하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중 운영하면 운영비는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예, 이 건은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건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연중 운영을 하게 되면, 예. 직원들의,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큰 부분은, 연중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 창구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가 증감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연중 운영하면 금방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도 들어가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안 들어가고 공짜로 다 하니까. 네, 이 부분은 예. 직원들이 순수하게 연장 근무를 하면서, 예. 초과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다음에 예산 같은 건 아무것도 예. 필요가 없네요.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이성 의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원이 10분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당연직은 예. 지금 지금 당연장 위원장은 지금 부군수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들이 몇 분 있습니다. 가장들이 몇 분 있고, 그리고 또 당회 연도에 시행하는 그 읍면장들도 그 당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제일 큰 어떤 사업들,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가장 큰 건은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
조정금을 산정을 합니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해서 기초 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그 감정평가액이 적정 여부를 심의를 하는 게 가장 큰 건입니다. 예. 지적도상으로 이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른 토지, 이제 오래전에 청량했던 그런 기술과 현재의 청량 기술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부분은 개인 재산의 재산권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저도 사실은 잘 몰랐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적 불부합, 예. 예,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보고서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20년부터 2012년부터 지금 30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내에는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마을 단위로 주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0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4개 지구 내지 6개 지구 정도를 매년 청량을 다시 하고요. 해양 선대로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030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지적 불부합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말 잘 이렇게 중개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쪽에 예. 좀 전에 저희 동료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매주 화요일만 예.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예. 그 부분도 창구 직원들이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예약받은 민원 처리 담당자만 남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들이 남아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파서 갑자기 뭐 어떤 했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데 예.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하는데 물론 연장 근무한 데는 시간의 수당이 지급되겠죠. 근데 과장님 이게 이제 전 직원이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일부 직원만 근무를 하는 겁니까? 다 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약받은 담당 직원과 담당 계장 이 정도 남아서 그러면 그걸 할 때 하고 있고요. 야간에 사전 예약 받을 때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지금 야간에 민원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19개 정도의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여건이겠죠. 여건 민원 발급이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또 큰 부분이 인감 증명입니다. 예.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365 민원 발급,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서 다 발급이 가능한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무인 민원 발급기로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거 되지 않는 여건 민원 발급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 이제 설명 잘 들었고요. 인원이 이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냐고? 지금 인원은 지금 한
3명 정도 예.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걸 보면서 전 직원이 아니고 3명 정도 된다면 이 3명이 2시간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2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를 기준해서 출근한다면 야간에 하실 분들은 11시에 출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는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부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창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러겠죠. 하나인데요. 예.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하나 발급하는 데 있어서 발급해주는 그 담당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위한 그 시스템을 접속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발급을 해주고 그 처리 상황까지 남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 PC에는 그 패스워드를 적어놔야 되겠죠. 자기 PC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건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남아있지 않는데 자기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상당하게 부담을 느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약을 받은 그 민원의 담당자가 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 민원인들도 하동군에 들어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하동군에 들어올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동군에 살려면서 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기준에서 우리 하동 민원실을 좀 개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애들이 군에 오면은 뭐 크게는 그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하동군에 중요한 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이나 초등학생 애들한테 우리 하동군의 그 중요성을 한번 알리기 위해서 견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부분은 그 학교 측과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네. 실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데도 애들 견학 갔었는데 우리 하동군에 정말 이 중요한 살림을 하는데 한번 견학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더 지자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평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성숙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성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 주시는 강희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활 속 문화예술 창출과 하동만의 매력을 바탕으로 생활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하동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외된 지역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주민문화복지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하동예술단을 창단하고 10월 둘째 주 목요일을 문화예술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짧은 시 공모 하동여행 지금 시작해입니다. 하동여행을 주제로 30전의 짧은 시 하동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특색 있게 표현한 시 등을 공모하여 작은 예산으로 우리 군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무형문화재 낙축장 공방 운영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낙축장의 체계적인 전선과
전통문화 항류기의 확대를 통해 구제분 자연휴양림 자락에 낙축자원 공방을 신축 개원하였습니다. 김기찬 보유자가 직접 공간관리를 하면서 엑스포에 맞춰 전시회를 개최하고 낙축 전송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작품은 고향사랑 기부제 고급 답례품 등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하동군 핫플레이스 지정사업입니다. 요즘의 트렌드인 SNS 등을 통해 관내 핫한 관광지, 숙박시설, 카페, 다원 등 다양한 분야에 하동에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관광홍보에 청백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세계차 엑스포 홍보와 함께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쌍계사 성보박물관과 하동읍성 성곽보수 등 도지정 문화재인 화사별수 등의 보수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하동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하동호 출렁다리를 완공하여 하동호 중심 관광 플랫폼의 중심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리산 둘레길, 청학동 삼성공 등 청안면의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호리뱅 속의 별천지길 조성사업입니다. 화계 야상 차박과 화계천을 활용하여 농업자원 보존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탐방로 조성 10km, 쉼터 6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까지 1차 구간인 정릉교 야생차 박물관 구간을 완료하여 세계차 엑스포 행사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김양봉교 폐교 활용 생활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2007년 폐교 후 방치되어 있는 김양봉교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및 문화 확류 및 금호산 이런 관광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폐교 리모델링, 글램핑장 등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향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구하동 행청역 공원화 사업입니다. 구하동역과 구행청역 공원화 사업을 위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철로 구간과 역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하동역사는 청년보금자리주택,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구행청역사는 반려동물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은 남북권 내 지역 간 연계협력 중심의 통합적 효율적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내 체류 관광기반 확충 및 연계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사업 규모를 3조 원으로 확대 구상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우리군 남중권 기본계획 구상이 우리군의 요청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적극 협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민선 8개 공약은 총 11건입니다. 24페이지 먼저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우리군 수요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공간 및 임시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설치와 10월 둘째 주 목요일을 하동문화예술인의 날로 제정하여 문화복지 강화와 문화예술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치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하동예술단 창단입니다. 하동예술단을 창단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2024년에는 하동예술단 창단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중위공 정기룡 장군 경충사 공원화 사업입니다. 정기룡 장군 유해진 경충사의 공원화 조성을 통해 우리군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 행창하고자 합니다. 진입부 주차장 확보, 활약상 부조작품 설치, 기념관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유교 안보 문화 유산 콘텐츠 구축입니다. 이순신 장군 백의 종군도와 고성산성 및 옥산성 등 유교 안보 자원을 대상으로 관광 배틀을 조성하여 지역의 정신 문화 함량과 안보 의식을 고취해 가겠습니다. 32페이지 섬진강 스마트 그린루프 조성 사업입니다.
강량시와 하동을 연계하는 하업의 인도계를 설치하고 인도계와 연계한 전망 특허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보고드린 남북권 강력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청암 하동호 중심 관광 플랫폼 구축입니다. 청학동, 삼성궁, 지리산 둘레길 등과 연계한 하동호 관광 플랫폼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코스와 연계한 하동호 출렁다리 조성 및 수상 레저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동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리산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활용 체류형 관광 하동 조성입니다. 지리산 어신마을 생태 웰리스 스테이 환경 개선,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등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남북권 강력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관광지도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ICT 기반 관광 콘텐츠 구축 및 체류형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섬진강 한려해상 바다 문화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섬진강을 활용하여 생태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스테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 시설 조성과 섬진강변 관광 테마로드 및 뷰포인트 10개조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남북권 강력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바다중심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금호산 어드벤처 관광시설과 연계한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여 금호산 일대를 레포츠 통합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50개 핫플레이스 지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하동업을 알릴 수 있는 그 핫플레이스를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50개소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그 문화재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서 도지정 문화재 긴급 보수 예산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그 뭐고 예산서보다 다른 사업에 편성된 겁니까? 이 1억이? 작년에 그러면 이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까? 예, 감액되는 부분에 이제 국비 우리가 지금 올라 있는 게 546, 그러면 이거 54억 600만 원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저번에 예산서에는 646억이거든요. 예. 예. 예산안에 보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작년에는 그 하사빌서에 그 안 행랑채를 보수로 했고 올해는 그 사업을 또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해년 해마다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액이 됐어요. 예, 작년에 끝난 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요. 저희들 이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도지정 문화재 도비가 지금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뭐 권한이 있지만은 이미 의결된 예산으로 사업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설명이 조금 너무 부족하더라고 요구하고 또 17페이지 하동호 출렁다리 있기 조성에 예. 2023년 사업비가 11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하동호 주변 그 둘레길 보수 사업이 1억 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11억이 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올해 확보 계획을 일단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계획을 잡아놨어요. 예, 저희들 이제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30억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으나 그 위치가 일단 추경에 올리겠네요. 예, 일단 추경을 계획하고 예, 일단 해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자시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쪽에 2018년 1월 24일 날 일반 야영 장업 일어났네요. 지리산 카라반 캠핑장. 지금 젊은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우리 하동 같은 데도 거점별로 카라반 캠핑 차를 한 대에서 해준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실가에서 좀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싶을 때에는 한번 내년이든지 아니면 후내년이든지 캠핑카를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세워보시면 좋겠다. 의원님 캠핑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를 해란 예. 아, 그 부분 한번 예, 청년 부서에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원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줄을 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 군에서 캠핑카를 사서 임대를 해주면 거점별로 한 대씩 있으면은 임대를 해서 쓰겠다. 임대를 계속 받아가지고 아, 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문화단체 하동 합창단에 대해서 유사한 게 하동 싱어 중창단이 한 20-30명이 제첩 축제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숭어 축제든지 어떤 행사에 가면은 아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중창단을 보았는데, 혹시 지금 이 합창단만 나와 있고 그 중창단을 그거는 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내 알고는 계십니까? 싱어죠? 예, 저번에 저도 예. 제철 축제에 가서 공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가로, 부분에서 하동 합창단은 이제 문화예술단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싱어저는 단체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는가?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예.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보시고, 합창단하고 이제 모임이 잘 되고 서로 하동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때에 같이 좀 더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단체에 대해서 한번 이게 공식 단체인지 아니면 이게 등록된 단체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 기자 마치겠습니다. 예, 박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자시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다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이성 의원님께서 하동 합창단과 하동 중창단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하동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왜 1,000만 원이 올라왔는지도 당초 예산 심의 때 얘기를 했고, 또 하동 중창단은 아무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도 대외적으로 또 나가서 우승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한간에는 제가 하동 합창단을 와해시킨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도 들리던데, 저는 하동 합창단을 와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활성화가 그동안 8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된 곳을 지원을 하자, 저는 그런 취지로 한 거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 전달됐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합창단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중창단 정말 역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개인 돈으로 다 해요.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심을 해주시고 또 해결도 해주시기라 믿습니다. 17쪽에 하동호 출렁다리 조성 사업이 있어가지고 30억에서 90억으로 60억이 늘어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리가 보면 출렁다리가 조성이 똑같은 432m인데 그 예산이 60억이 더 늘어났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처음에 이게 사업비가 너무 이제 작게 책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위치를 처음에 저 위쪽에서 밑으로 또 이렇게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했던 그거는 그건 아니고 이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2021년도인가 우리가 하동호 그때 그 등반할 때 예. 그 공사한다고 그 자재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왜 공사를 못하냐니까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했었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장수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똑같은 길이에 어떤 설계 변경이 없었다면 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0억이라면은 3배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 이게 계획이 조금 약간 그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다리를 날 수 없는데 처음에 이걸 30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걸로 그리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들은 또 어떻게 나왔느냐. 예. 하동에 상상도서관하고 출렁다리 이런 것도 현재 군수가 공사를 중단시켜서 안 됐다. 이렇게 한간에 많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출렁다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예. 저희들 동절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로의 승인 절차가 아직 조금 덜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현 군수님의 오해 소지를 주민들한테 누군가가 모르겠지만 현재 군수가 공사를 못하게 모든 걸 막고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고 예산 문제인 것도 또 주민들한테 가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라 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에 김양분교 폐교 여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당초 예산 때 삭감했다가 또 다시 정정하고 했는데 과연 여기 김양분교 폐교에 돈이 39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얼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을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기반시설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가는 길이 좁으니까 기반시설 해주는 거 좋는데 정말 이 폐교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와달 공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더 많아요. 희망보다는. 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급하게 해도 되지만 또 시간을 갖고 전문가 지금 자문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쨌든 김양분교에 스토링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가 우리나라 식민지 때 이분들이 독립군들에게 돈을 자금을 대어 주셨던 분의 집이 있다더라고요. 그 안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비트고 집안이 그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얘기를 들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그 지역에 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쪽에 우리 행천역 공원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요걸 매입할 때는 웰컴 센터나 아니면은 또 실내 골프 연습장이나 또 반려견 센터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또 만들어 놓고 수익이 없다 보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또 다시 전문가 자문을 받고 농력을 하고 또 지역 주민 의견을 모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행천역 주변은 이제 행천의 이제 개인 마을 주변이지 않습니까? 인동마을 주변인데 주민들은
근데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풀 그거 하면은 이제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이제 조금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에 계신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라 말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너무 행천역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변 조성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공원화 사업할 때 동네 분들이나 또 행천면에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언언 좀 하고, 물론 그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역 주민 의견도 예,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이제 과장님 이를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 설치와 또 하동예술단 창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 설치에 3억 2,500만 원이 5년 동안에 한다고 돼 있네 보니까요. 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2년도에는 5천만 원을 하고 23년도에는 1억 1천만 원, 24년도에는 1억 1천만 원, 그 다음부터는 또 5천만 원 돼 있어요. 또 이게 잘 나가다가 또 왜 이리 갑자기 또 5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건지요?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는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유휴시설을 활용해가지고. 근데 운영할 그 돈 아닙니까? 예, 리모델링을 약간 예. 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그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여기 리모델링비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여기. 여기 보니까 운영비인데 보니까. 아닙니다.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예. 예. 그러면 2024년 리모델링을 2년에 거치 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 올해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발굴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또 수리를 하고 또 활용을 하고 내년에 또 위치를 발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럼 장소를 여러 군데 한다고요? 예, 저희들 이제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예를 들어 이병준문학관에 우리 창작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수리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참판댁에 특정한 또 호실을 또 정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설명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지금 제가 이해를 듣기에는 시간 좀 부족할 것 같고, 예, 한번 나중에 제 사무실에서 좀 예, 제가 그래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예술단 창단하는 데는 3억이라 해놨는데, 창단하고 난 뒤에도 계속 운영비로 3억이 될 겁니까? 아니면은 예술 창단단을 하는데 3억, 그때만 임시적으로 3억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예술단 창단이 무슨 진주 시립 이렇게 합창단처럼 엄청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이게 상임 지휘자를 모시고 비상임 단원들을 모시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억이라는 거는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운영하는 운영비다, 그죠? 예. 하동예술단 창단하는데. 예, 그럼 예술단이라 하면은 어떤 부서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술 단원들을 좀 수업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색이 있는 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하면 어떤데? 지금은 계획을 하고 실천해야 될 단계에서. 그게 우리가 지역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하동 예술단이 창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우리 문화예술이라 하면은 미술도 포함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당연히, 미협에 포함됩니다. 미협 들어갑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하동군의 미협의 활동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 하동의 미협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이 높은 작가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공원화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의자를 하나 만들어도 조형물이라 하는데 우리 하동에 있는 작가들을 놔두고도
다른 데 있는 작가들의 그 작품을 가져와서 공원에 갖다 놓고 이런 거는 우리 하동에 있는 미협의 작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그 부분도 맞지만은 또 우리가 공원에 오는 사람한테 좀 더 어찌 보면 또 더 수준 높은 또 그것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적당하게 아니 어우러지는 게 그러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예. 어떤 사업을 할 때 저는 예.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하동에 있는 시골의 작가들보다 또 좀 더 높은 좀 좋은 작품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갖다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미협이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서면 그것도 또 도가 있고 도가 있으면 또 중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 작가들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얼만큼 가는구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미협의 그 같이 자문을 받아서 또 도나 중앙의 분들의 그 작가의 좋은 그 작품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 협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예, 그럼 당연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동에 있는 작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건데, 있는 작가들을 갖다가 배제를 시키고 객지 있는 작가들 데리고 하면 얼마나 소외당한다는 생각을 들겠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지자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농촌진흥과, 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